들리시나요? ASMR.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아주 예전에 금과 관련된 금테크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금이 요즘 계속 핫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금에 많이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지 옛날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보시고 또 댓글도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금은 워낙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제가 예전에 금을 조금 샀었어요. 제가 그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실물 금을 저는 추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샀던 그 금 수익률을 중간 점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금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우선 제가 왜 실물 금을 매입하게 됐는지 그건 뒤에서 좀 얘기를 할게요. 우선 금을 먼저 공개를 해볼까요, 여러분? 짜자잔. 들리시나요? ASMR. 지퍼 ASMR. 자, 금을 제가 이렇게 샀었습니다. 짜잔. 네, 봉지에서 꺼내진 않을게요. 네, 더러워질까봐. 저희 금은 소중하니까요. 네, 이렇게 금을 제가 10돈을 샀었는데,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썩 좋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샀을 때, 자, 보이시나요? 카메라가 초점을 잘 잡고 있나요? 네, 보이시나요? 확대를 하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금을 제가 2014년도 2월 29일에, 여러분 보셨나요? 여기 은행 일부인, 날짜 찍는 일부인으로 찍어가지고 2014년 12월 29일에 10돈을 샀었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172만 원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제가 이걸 살 때 이제 뭐 이걸 수공하는 수공비라든지 뭐 여러 수수료가 있죠. 그런 것들을 들어간 금액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 172만 원을 주고 10돈을 샀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지점 근처의 금은방에서 샀었는데, 저희 차장님이랑 저희 책임자분이랑 막 뭘 살까 막 계속 다 알아봤었어요. 뭐 금통장도 보고 실물금을 사는 한국금거래소 거도 보고, 제가 근무했던 은행에서 이제 그런 금을 신청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실물금 구입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차장님이랑 저랑 10도씩 구매를 했었는데, 그래서 금은방 사장님께서 이거 자기가 굉장히 힘들게 모아서 만들었다고, 산지 이게 6년이 지났었는데 아직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팔 생각은 없어요. 그냥 이제 투자 겸 이제 금 겸 해서 뭐 사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거를 ASMR 그래서 금 이걸 사서 이제 계속 가지고 있을 건데, 뭐 사니까 그래도 이런 뭐 보증서 앞면은 보여드려도 되나? 순금 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었어요, 보증서도. 그래서 이거를 같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굉장히 금이 핫해서 요즘 수익률이 얼마인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봤는데, 제가 살 때 이게 17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시세를 한번 볼게요. 자, 네이버 현재 금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인지. 자, 제가 금 시세라고 보니까 지금 1g당 7269원에 거래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돈을 샀기 때문에 10돈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10돈을 기준으로 하면 실물을 살 때 304만 3천 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살 때 기준이란 말이에요. 제가 산 건 이 금액은 172만 원은 살 때 기준으로 한 거고, 제가 팔 때 수익률을 봐야지 정확한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살 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사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판다는 기준을 했을 때 이 이제 시세대로 얼마를 제가 받고 팔 수 있는지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실물 팔 때를 검색해 보니까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그러면 짜잔, 은행원 계산기. 자, 250만 원에서 제가 172만 원을 주고 샀으니까 차익이 78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78만 원. 자, 250에서 빼기 172만 원이면 78만 원. 이걸 2014년도에 사서 6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6년이 지났으니까 이거를 나누기 6을 하면 연간 13만 원 정도 수익이니까 17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면 10% 좀 안 되죠? 한 8, 9% 정도 되겠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제가 금액이 좀 적어서 그런데, 제가 만약 이게 10돈이 아니라 만약에 100돈이었다.
그러면 금액은 훨씬 더 커지겠지만 수익이 또 훨씬 더 커지겠죠. 그래서 금 실물 투자를 이래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금융 거래를 했을 때 뭐 금융 수수료도 많이 들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장기적으로 뭔가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 금 실물 이렇게 보유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간 금액은 그 정도였는데 현재까지 수익률이 몇 프로가 난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걸 계산해보니까 지금 제가 172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누적 수익률로 계산을 했을 때 45% 정도 됩니다, 여러분.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안 올랐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계산을 했을 때 한 10%, 15% 정도 수익이 났는데 이것저것 차 빼고 포 떼고 나니까 본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금을 사고 팔 때는 세금이나 이런 수수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수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부터 금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수익을 넘어선 것 같아요. 그 수수료가. 그래서 좀 이렇게 금만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6년이나 걸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금만 투자를 하기보다는 여러 투자 가운데 금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금 투자를 어디에 뭐 어떻게든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왜 이 실물 투자를 선택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거래 방법을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장단점도 알려드리고 거래 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금을 살 때 우리가 뭐 요즘 통장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여러 가지 뭐 ETF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실물을 샀어요. 실물 샀던 이유는 다른 거래들은 세금이 붙더라고요. 물론 다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그런데 요즘에는 굉장히 좀 핫한 게 KRX 금시장에서 거래라는 게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증권사 앱을 깔아서 증권 앱으로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 뭐 금 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설을 해가지고 금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금 시세대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금 거래다 보니까 사고 파는 사람이 있긴 한데 별로 변동폭이 크진 않아요. 이것도 좀 오래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한데 KRX 금시장 같은 경우는 금을 현물로 사는데 전산상으로 사고 제가 현물을 받진 않아요. 금을 실제로 받는 게 아니라 전산상으로만 사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뭐 배당 소득세나 양도 소득세 세금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또 계좌에서 인출을 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차익에 대해서 내가 이익을 봐도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없고요. 대신 이제 나 이거 샀는데 그냥 여기에 놔두는 것보다 나 그냥 금으로 가지고 있을래. 만약에 찾으려면 수수료가 10%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KRX 거래가 되게 좋은 게 여러분들 이게 시세가 되게 비슷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사러 가는 거랑 시세 조회에서 갔을 때랑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제 금 시세 대비해서 한 0.2에서 0.3% 정도의 그런 수익을 붙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붙이진 않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살 때 뭐 금액이 많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필요가 좀 이제 가장 적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KRX 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없고 현물로 찾을 때만 10% 수수료가 있지 그 계좌 안에서 거래를 하시는 거는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금 상품 중에서는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금 펀드도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데 금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이제 은행에 있을 때 이제 금이 이제 핫하다는 얘기를 듣고 손님이 이제 금 펀드를 가입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 펀드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금 펀드가 여러분 많지가 않아요. 제일 유명한 게 블랙록 월드 골드 펀드랑 KB스타 골드인데 이게 설정액이 큰 순서대로 그러니까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금값에 연동이 되는 부분도 들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선물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펀드들은 이제 금을 캐는 금광회사 금을 캐서 이렇게 유통을 하는 그런 회사들의 투자가 되는 부분도 꽤 커요, 비중이.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금값이 오른다고 금펀드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금과 관련된 회사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금값이 오르는 거랑 또 그 회사의 상태랑은 또 별개로 주가도 별개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도 꼭 하시겠어요? 라고 말을 했더니 좀 고민을 좀 더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상담을 종료하고 그냥 돌아가셨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
금펀드에 투자를 하는 건 좋지만 그 안에 어떻게 투자가 되고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금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선물이나 금과 관련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고요. 가입은 은행이나 증권사에서도 가입이 가능한데 이건 펀드 상품이다 보니까 배당 소득세가 15.4%가 붙어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배당 소득세가 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뭐 달러로 따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제가 알려드린 금 상품 중에 일부는 또 달러로 금을 매입하는 상품들도 있고 원화로 살 수 있는 상품들도 있는데 펀드 상품이다 보니까 원화로 여러분들이 그냥 사시면 되고요. 대신 펀드는 이제 운용하는 회사가 따로 있고 또 판매를 하는 또 기관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수료가 펀드 자체 수수료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건 아무래도 금은 국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는 원화로 넣었지만 또 금을 사고 팔고 할 때는 또 달러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을 해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률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환율에 관한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성,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으면 또 수익률이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환율을 해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지 안 하고 나 그냥 그 수익률의 파도에 몸을 싣겠다 이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의 폭을 좀 좁다는 점. 자, 그리고 ETF, 국내 금 ETF와 해외 금 ETF가 있는데 요거는 뭐 금 선물에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국내 ETF의 경우는 금 선물에 투자를 하고 증권사 앱으로 거래를 하셔야 되고 뭐 배당 소득세 이런 부분은 다 있습니다.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이제 운용 수수료가 있고 또 이것 역시도 금 ETF 역시도 언헤지형의 경우 환율 변동성이 있어요. 그냥 나는 맡길래 할지 아니면 나 환율 변동성 좀 겁나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줄여줬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에는 환율 해지를 할지 해지를 안 할지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해외 금 ETF도 요즘 많이 투자를 하는데 요건 좀 국내랑 약간 달라요. 기존에 국내는 배당 소득세였는데 해외 금 ETF는 양도소득세의 적용 대상이에요. 양도소득세. 그래서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해외 주식을 투자했을 때 이제 수익 전체, 손실 전체를 합산을 해요. 합산을 해서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고 250만 원 넘어가는 금액부터 세금을 매겨요. 그러니까 250만 1원부터 세금이 이제 매겨지게 돼요.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의 대상이에요. 분류과세가 뭐냐면 이제 제가 소득을 신고하면 종합소득세라고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연간 소득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합산을 하지 않고 이것만 따로 떼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분류과세가 왜 좋냐면 이렇게 종합소득 금액이 좀 크신 분들은 여기 합산을 하면 이 금액이 포함이 되면 세율 구간이 확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수가 있는데 분류과세의 경우에는 이것만 따로 정해진 세율로 받고 여기는 포함시키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산이 크신 분들은 분류과세로 하시면 세금 금액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훨씬 더 이점이죠. 그래서 좀 자산이 크신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분류과세 상품으로 일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금 ETF 같은 경우에는 뭐 금선물, 금현물, 그리고 뭐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도 역시 증권사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해외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환율 변동성도 있고 그리고 운용 수수료도 납부를 해야 돼요. 운용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특정 이제 증권사들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운용 수수료 부분은 여러분들 좀 감안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골드뱅킹, 금통장이라고 하죠. 사실은 저도 금통장을 하나 만들긴 했었어요. 그런데 사용은 하진 않았는데 우선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금 현물을 매입을 하는데 이건 이제 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역시도 이제 배당 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0.0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을 해서 좀 또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하는데 이제 이거는 현물로 찾으실 수도 있어요. 금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대신 이제 0.01g을 찾을 수는 없잖아요. 중량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0g이나 1kg가 됐을 때 금 현물로 신청을 하시면 10% 수수료를 내고 세금을 내고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부가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으실 때는 10% 부가세를 이제 납부를 하시고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골드뱅킹을 예전에 안 했었던 걸 지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이 금을 살 때 이게 원화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달러로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이제 해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한 해지가. 그러니까 달러로 사고
달러로 금을 사는데 이게 금값과 환율은 좀 약간 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금값이 오르면 달러가 떨어지고 달러가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고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이게 정설은 아니고요. 이게 같이 올라갈 때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해지를 하는 거예요. 금값이 떨어지면 이제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제 중간에서 해지가 되는 거고, 이제 또 환율이 오르면 금값이 떨어지면 또 이게 중간에서 만나니까 해지가 되는데, 이게 참 장점이자 단점이더라고요. 금값이 올라가는데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는데 금값이 올라가는데 환율이 떨어지고, 환율이 떨어졌는데 금값이 올라가고, 금값이 떨어졌는데 환율이 올라가고, 약간 그래서 좀 생각보다 이게 큰 수익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것도 안 했었는데, 우선 저는 골드뱅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액으로 큰 금액은 좀 부담스럽구나, 소액으로 조금씩 한번 사볼래 하시는 분들은 골드뱅킹을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 이제 이런 환율과 관련된 부분도 있다는 점 여러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샀던 골드바. 골드바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된 그런 브랜드 골드바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은행에서 구입을 하시거나 이제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접 신청을 하셔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것 역시도 살 때 수수료나 뭐 운송비나 여러 가지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까운 그런 금은방에 가가지고 구입을 했었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금은방에서 구입한 이런 골드바도 있을 수 있고, 또 공인된 그런 브랜드 골드바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 또 골드바를 그런 금은방에 가도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드 실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세금 관련 부분은 없고요. 네, 대신 그리고 금융종합소득과세에서도 비과세가 돼요. 왜냐면 금 실물이니까 어디에 전산으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세가 되지 않고, 골드바는 뭐 배당소득세도 없고 금융종합소득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비과세고, 대신 이제 사고 팔 때 이제 관련 이제 세금이나 이제 수수료 부분이 좀 떼이기는 하더라고요. 이것 역시도 수수료는 있어요. 그리고 대신 이제 이건 보관 위험, 이렇게 도난이나 분실의 위험도 있고, 그리고 거래 비용도 좀 높죠. 제가 말했듯이 이제 뭐 세공비라든지 여러 이제 수수료라든지 이제 수익, 그런 수수료, 금은방에서 사고 팔 때 세공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에서 많게 15% 정도? 이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바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쉽지 않고, 사는 것도 어디에서 구입을 할지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대신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냥 든든하죠. 든든하고 필요할 때 좀 쓸 수 있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가서 팔 수가 있잖아요. 물론 통장도 팔 수 있고 다른 것도 다 팔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거래가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금을 사고 팔겠어요? 만약 뭔가 거래가 안 되고 뭔가 셧다운이 됐다 이러면, 물론 그런 거 이제 최악의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는 거지만, 하지만 이제 이런 실물들은 좀 자산가들이란지 증여의 목적이라든지 이제 그 자산을 좀 이렇게 축적하는, 집에 이제 축적 전산상으로 이제 외부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물론 산 걸 볼 수는 있지만 그 흐름은 추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 이름을 적어가지고 델림이 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뭐 다른 A에게 줬다 이러면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없죠. A가 또 B에게 주고 B가 C에게 주고 이런 게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자산을 증여하거나 이렇게 좀 자산을 쌓아둔 용도로 일부 사용을 하는 그런 자산가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금도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었죠. 그리고 KRX 금 거래가 이렇게 보편화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니에요. 2014년도에 거래가 시작해서 그때 굉장히 핫했었기 때문에 저도 금 거래를 알아봤었고 금을 이렇게 샀었는데, 아무래도 금이 음지에서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양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과 관련된 다양한 거래 방법, 다양한 상품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살펴봤는데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 금 현물을 살 수 있는 건 KRX 금시장이랑 골드뱅킹이랑 그리고 골드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권사 거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KRX 금시장, 그리고 국내 금 ETF, 해외 금 ETF입니다.
자, 그리고 뭐 증권사 금펀드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은행을 통해서도 금펀드는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관련 부분에서 자유로운 건 아무래도 KRX 금시장이랑 골드바 부분이 세금 부분에서 좀 자유롭고요. 금펀드 그리고 금 ETF는 배당소득세, 그리고 해외금 ETF는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펀드나 ETF 종류들은 운용 수수료나 판매 보수 수수료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현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실제로 금 받고 싶다, 뭐 금통장이라든지 KRX 금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이 모이면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 거기에 수수료, 부가가치세 수수료 10%가 붙는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통장, 골드뱅킹은 0.01g부터 여러분들이 사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들도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금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금에 관심 굉장히 많으시고 또 현물 투자를 해야 되나 아니면 온라인 거래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런 상품들이 있고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상품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